네, 이번에는 지난번 교육에 이어서 건설사별 통계, 지역종합 분석, 수요조사, 그리고 경제금융통계 및 랩스 솔루션의 활용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사별 통계 메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별 통계 메뉴는 크게 시공사 기준으로 보는 메뉴와 지역별 기준으로 보는 메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설사별 통계 메뉴에 시공사별 기준으로는 공급, 가격, 분양시장 크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요. 그럼 공급 동향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시공순위라고 해서 도급순위 기준으로 시공사를 나열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시공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현대산업개발을 선택을 하고 지역은 전국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국에 현재까지 공급한 아파트의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을 당기시면 전체 물량, 그리고 매년 얼만큼의 물량을 공급했는지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단지 목록에서 해당 단지들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메뉴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진행한 물건 외에도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이 타 시공사와 컨소로 진행한 물량까지 모두 체크가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는 항목 전체를 누르면 지금은 저는 세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대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단지들이 공급이 되었는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구분해서 단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단지 숫자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기준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준의 데이터는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그 해당 지역에 공급한 시공사 리스트를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서울특별시로 사업 유형은 단독으로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시에 공급한 시공사별로 공급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는 현재 삼성물산이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3만, 그리고 토지주택공사가 10만, 현대건설이 9만 7천, 이런 순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는 지역별로 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물산이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부산광역시는 익히 아시다시피 롯데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롯데건설이 가장 토지주택공사 다음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역종합분석이라는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종합분석 메뉴는 선택한 지역의 주요한 지표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종합분석 현황판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하시는 지역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남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강남구에 해당하는 인구, 그리고 주요한 경제지표라든지 분양, 그리고 분양가, 그리고 현재 강남구의 시세 데이터, 입주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출처를 우측에 명시를 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한 지역의 주요 지표들을 한판에 보기 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주요 지표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쇄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엑셀로 넘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데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규제지역과 정책 메뉴가 있는데,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책 메뉴가 있는데, 이 정책 메뉴는 저희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주요한 부동산 정책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제공하는 메뉴라 보시면 되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부동산 정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조사와 경제금융통계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114의 데이터가 아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리고 국토부 등에서 주요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별도 그 홈페이지를 찾지 않고도 랩스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데이터를 발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뉴들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수요조사 쪽에서는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인구이동,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인구 총조사 데이터는 들어가 보시면은 통계청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선택한 이제 지역의 연령, 성별 데이터라든지 가구 원수, 방수, 그리고 거처의 종류라든지 주택 종류, 이러한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우클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복사하신 다음에 엑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이동 데이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청 데이터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제 시군구 데이터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의 인구 총이동, 순전입, 그리고 총전입, 총전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 기준의 시점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트 그래프에 이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복사를 하시면은 과거 기준, 과거 시점의 데이터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금융통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대부분 한국은행 데이터를 끌어와서 제공드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계에서는 간단한 GDP라든지 GRDP, 그리고 통화량이라든지 경기지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금융통계 부분에서는 지수라든지 금리, 환율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 랩스를 통해서 모두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포트 갤러리 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메뉴는 부동산 114에서 이제 작성하고 있는 다양한 칼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서치 보고서를 클릭해 보시면은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이라든지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그리고 상품별 시장 동향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거, 오피스텔에 대한, 그리고 다양한 칼럼, 그리고 이슈 보고서에서는 주별 주요한 부동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정보들은 클릭을 해 보시면 PDF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해당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랩스의 메뉴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랩스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스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동산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 산정 보고서에 있는 인문 환경 분석과, 그리고 월간 시장 동향 등의 이제 다양한 부동산 지표들을 이 랩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이제 가격 동향 데이터,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광양 전라남도와 그리고 광양에 대한 이제 평당 매매 가격 추이와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랩스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제작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라남도로 일단 선택을 하고요. 조회 설정에서 평당가로 매매 평균, 그리고 연도별로 데이터를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 대한 평당가 추이, 그리고 광양시에 대한 평당가 추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일단 엑셀로 가져가시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를 만들어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랩스에서 조회 설정에서 가격 변동률 선택을 하시고요. 연도별 기간 대비 조회를 한 다음에 전라남도 데이터와 그리고 광양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가신 다음에 해당 차트를 구성해 주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따른 해석을 보통 이제 상단에 기재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입주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데이터에서는 평형 구성비라든지 아파트 노후도,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파트의 이제 공급 동향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동향에서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아파트, 그 다음에 대중소별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전라남도와 광양시에 매년 공급된 이제 물량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5년, 그리고 6년에서 10년, 10년에서 16년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끊어서 노후도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형 구성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좌측으로 당기신 다음에 항목 전체 이 네모 박스를 해제해 주시고 이 전체 물량을 가지고 대, 중, 소 물량을 확인한 다음에
평형 구성비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에 이렇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양시장 데이터. 이쪽에는 이제 분양과 공급 데이터, 그리고 준공업 미분양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광양시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라남도에서 광양시를 선택을 하고요. 재고 1년 단위 대중소별 조회를 하면 광양시의 이제 공급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시의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공급 물량, 그리고 분양에서 똑같이 광양시로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그리고 1년 단위로 대중소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광양시의 이제 분양 물량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지금 분양에 해당하는 또 차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업 미분양입니다. 준공업 미분양은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동산 114의 준공업 미분양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냐,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광양시 선택을 하고요. 조회를 하면 해당 광양시의 월별 준공업 미분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광양시에는 준공업 미분양이 현재 114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업 미분양 국토부 데이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114의 준공업 미분양은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 데이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러한 이제 연도별 차트를 구성하실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준공업 미분양 데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러한 차트를 이제 구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주요한 분양 단지를 가지고 한 판으로 주요한 이제 데이터들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랩스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랩스의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에 분양 플러스 분양 계획 물량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지역은 정읍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각 연도별로 주요한 분양 단지를 이제 발췌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상동 1차 영무 예담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년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양 시기, 평형, 세대수, 분양가를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 조건 같은 경우에는 랩스에서는 확인이 어렵고요. 하지만 랩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모집 공고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 모집 공고를 열어주신 다음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분양 조건에 대해서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약률 데이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랩스에서 청약 경쟁률 단지 부분을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예다음이 해당하는 기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이 예다음에 나와 있는 지금 청약 경쟁률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채워주신 다음에 비교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약 데이터고요. 이 청약 데이터는 다시 이제 광양시로 넘어오게 됐네요. 이쪽에는 총 청약 현황에 대한 정보와 청약자 수와 청약률 추이에 대한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다 랩스를 통해서 표와 차트를 구성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청약 경쟁률 부분에서 대중소별로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2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그리고 연도별로 조회를 하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광양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표에 있는 것과 같이 공급 세대수, 청약자 수, 1순위 청약자 수, 그리고 경쟁률, 1순위 경쟁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끌어와서 이 표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청약자 수 및 청약률 추이도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청약자 수, 청약률 보시면은 여기 있는 청약자 수와 그리고 청약률은 경쟁률이 되겠죠. 경쟁률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보셨던 분양 플러스 분양 계획 물량에서 이 상단에 보시는 이 시계열 데이터, 이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별 단지 비교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선택한 지역의 주요한 단지들에 대한 현재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한 표를 이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스의 단지 목록 데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택된 지역은 김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지 비교 메뉴에서 저는 김해시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그리고 조회를 하고 여기 있는 이제 매매가 나와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데이터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명, 세대수, 입주일자, 그리고 분양가, 면적별, 시세가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총 세대수, 입주일자, 분양일자, 그리고 면적별에 따른 세대수와 그리고 분양가 데이터들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랩스 솔루션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셨는데, 랩스 솔루션에는 지금 보신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서를 좀 더 색다르게 구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은 좀 더 아무래도 랩스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보고서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